시장에서 돌아가는 걸로 보면 그 대주주님께서 매도를 블락딜로 했고, 그럼 블락딜로 받아간 애들이 다음에 막 팔기 시작을 했고, 팔았더니 가격이 내려갔고,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팔았고, 그 다음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팔았고, 그러니까 SG는 하나도 손실을 봤을 것 같지 않고 증권사는 손실을 봤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2021년도 3월 30일 날 네. 아케고스 사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끝나고 5월 달에 나온 이제 뉴스예요. 거기 보면 이제 아케고스와 CFD 거래, 차액 거래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줬다가 아하. 1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11조 원. 아하. 네, 11조. 11조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금액이 터졌었고, 그래서 아케고스 캐피탈은 저런 거래 때문에 이제 뭐 감옥 가시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네. 그게 이제 또 빌황이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얘기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터진 게 스위스에 있는 CS와 뭐 UBS 뭐 이런 데다.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도 노무라 증권 혼자서 2조 2천억 터졌고, 저 건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기서 3조 1천억으로 수정해서 발표했다 그러고, 당초에 2조 2천억 터졌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 3조 1천억 터졌더라. 예, 이런 뉴스가 실질적으로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리얼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 모건 스탠리 손실액은 뭐 1조 원 정도 되고, 예, 그나마 블락딜로 많이 처분을 했는데, 저 블락딜이 아까 지금 얘기한, 저희끼리 얘기한 그 블락딜이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안 터졌지만 모건 스탠리한테 블락으로 받아간 애는 터졌겠죠. 계속 이게 뭔가 폭탄을 네가 가져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누가 손실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거죠. 마지막에 들고 있는 놈이 터지는 거야. 네. 이런 거죠. 손실 쉐어링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지만 큰 펀드들이 손실을 같이 쉐어링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옆으로 넘겨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TRS도 결국 CFT와 거의 똑같아요. 아하. 증거금 넣어놓고 그냥 매수매도 하고 차익만 정산하는 거예요. 수합. 토탈 리턴 수합이죠. 네. 그래서 거의 똑같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결국 증거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증거금이라는 걸 넣어놓고 그 증거금만큼 깨질 것 같으면 다 반대마음 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선물 계좌들도 증거금 넣어놓고 증거금 이상 손실 날 것 같으면 얼마 이상 넣어. 게다가 못 넣어. 그러면 증거금 내서 무조건 다 반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하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지금처럼 주식은 팔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주가 지수는 뭐 못 파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ETF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식들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런 걸 발생할 때 블락딜이라는 걸로 넘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때 2021년도에 금감원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배였어요. 네.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됐었어요. CFD가. 그랬는데 저 아케고스 사태를 딱 터지고 나자마자 금감원은 이제 우리나라 최저 이제 2.5배까지밖에 안 돼. 왜냐하면 나머지 신용들이 2.5배니까 이것도 신용으로 해서 2.5배에다 그러니까 딱 맞춰. 최고로. 4분의 1로 줄인 거네요. 네. 어쨌든 조치가 있긴 있었네. 있었어요. 21년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차익거래 광고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기 밑에 보이시는 게. 근데 빨간 줄로 쫙 제가 걷었는데 최대 10배 레버리지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네, 이거 증권사에서 광고했던 페이지거든요. 그다음에 공매도가 특징, CFD의 특징.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되고요. 공매도도 되고요. 만기도 없이 장기 보유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 공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외국인으로 표시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전문 투자가만 거래 대신 가능합니다.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은 레버리지 빚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그래서 맞춰서 2.5배로 다 맞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21년도예요. 네. 21년도에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던 게 저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 모았을 때가 4조 8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저런 사태들이 터지고 이제 4조로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CFD가 이제 4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0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저런 이제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CFD가 외인으로 짓게 되는데 수급상으로 과도하게 CFD를 누군가 매도한 애가 생겨서 수급상 많이 빠진 종목이 있으니 저런 종목은 사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리서치까지도 나왔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2021년도 3월 31일자 뉴스인데, 근데 2023년도 4월 달인데 조금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21년도 뉴스랑 지금 일어난 사태랑 비교해 보시면은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 종목이 바뀌었고 이제 당사자가 바뀐 거죠. 이제 빌황이 아니라 라 회장님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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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 이슈는 라이센스 이슈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금융기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일임 라이센스도 없고, 그리고 그 라이센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라이센스를 가지면 감독원에서 뭔가
이제 자료를 소명하라 그러고 매달 뭐 자료도 내야 되고 연말마다 분기 보고서도 내야 되고 보고서 많잖아요. 운용사 다녀보셔서 알지만.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상한 거 내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이 돼도 손해가 나. 라임 뭐 이런 옵티머스는 관리 감독이 되는데도 사고가 나는데 관리 감독이 아예 없는 곳에서 계신 분들한테 뭔가를 투자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더 나아가 보면 뭐 인간이 과연 악한가 선한가 이렇게 해보면 가만 놔두면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뭐 약간 저는 성악설 뭐 이런 쪽이랑 또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관리 감독에서 야 똑바로 해라. 뭐 맨날 그 검사 받고 이렇게 해도 사고를 치는데 네. 그런 것도 검사를 안 받는 애들이 당연히 사고를 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사고를 치는 거죠. 물론 항상 사고를 치고 그렇진 않지. 그러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뭐 몇 조 원이 모일 정도였다면 성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성과를 줘서 이제 돈 번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입소문이 계속 나는 거고 입소문이 나니까 내 돈도 받아주세요. 내 돈도 받아주세요. 그랬을 거고. 그러면서 저걸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우리 주위에 친한 분이 야 넣으면은 다음 한 2달 넣으면 2배 돼. 그런데 에이 말던데 이랬다가 실제로 2달 지나서 봤더니 차를 바꿨어요. 너 어떻게 바꿨어요? 너 그게 맡겨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벌어가지고 바꾼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부럽죠. 부럽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넣었는데? 무슨 종목 샀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돈 벌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고 믿는 있는 사람이. 네, 믿는 사람이면 뭐 회장님이라 그러고 연예인이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주위에서는 이제 뭐 어디서 났어 이러다가 나도 가르쳐줘, 나도 좀 껴줘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는지, 어떤 주식을 사서 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했겠지 뭐. 네, 잘했겠지 그냥.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벌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존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저는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돈을 벌 수 있고 여기 돈을 넣으세요라고 얘기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받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를 받지 않고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뭐 저를 사칭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저는 할 생각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CFD 사태 이후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몇 가지 쭉 이제 세워본 거예요, 카피에서. 근데 의문의 항한가. 근데 그 의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문은 풀리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나리오는 무슨 뭐 누가 배신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는 모르겠으니까 그건 모르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걸로 보면 그 대주주님께서 매도를 블락딜로 했고 그럼 블락딜로 받아간 애들이 다음에 막 팔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팔았더니 가격이 내려갔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옆에가 있는 주식들이 다 같이 계좌가 하나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 계좌가 안 묶이면 나 너 가진 거 다 판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팔았고 네. 그러면서 또 트리거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팔았고 그게 아까 앞에서 저희가 본 데드 스파이럴인 거죠. 서로 팔을 수밖에 없죠. 계좌 안에 있는 걸 다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8개 종목까지 늘어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무너진.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하나 트리거 되면 하나 트리거 되고 하나 트리거 되면 또 반대 매매 증거금 마진콜 이게 뱅글뱅글 돌아서 빠졌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의 상식적인 그러니까 작전 이런 거 빼고 네. 그 빼고도 그렇게 해서 폭락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SG는 하나도 손실을 봤을 것 같지 않고 증권사는 손실을 봤을 수 있겠구나.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넣는 분들이 돈이 없으면 못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추심하러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예견됐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예견된 CFD라고 써놨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2021년도에도 똑같이 있었고 그리고 뭐 ELW 선물은 레버리지도 더 높잖아요,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되고 있다는 거죠. 저게 뭐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CFD 잔고 3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벌써 뭐 4조 8천억이었잖아요. 그래도 나름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를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그 CFD가 신용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지난주 뉴스인데 4월 26일자로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도 20%가 늘었어요. 작년 말 대비로. 네. 16조 5천억이었는데 19조 9천억으로 늘었고 CFD 잔고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더 는 거죠 지금. 작년 말에 1조 2천억에서 2월 말에 3조 5천억으로 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자료상으로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돈이 없었겠구나 저분들이. 그래서 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았겠구나.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막으려면 뭔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줄 돈이 없으니까 계속 CFD 같은 걸로 레버리지를 샀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뇌피셜이에요. 정확한 자료들은 감독원에서 잘 이제 검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뉴스에 나온 걸로는 폰지 사기 행각을 했다. 폰지가 이제 돈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너 손님 모셔오면 내가 여기서 번 돈에 뭐 30% 줄게, 20%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형태로 계속 돈을 모집을 했다면 그건 폰지 사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주식을 가지고 폰지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돈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기면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주식을 못 팔아요. 그렇죠. 주식이 빠지니까. 네. 그럼 마진콜 나가니까 다음 고객을 모집해 와야 이거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피라미드잖아요. 항상 제가 맨 마지막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혹시 내 뒤에는 누가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기고 맞고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뒷단은 그럼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뭐 하다못해 맨날 공매도 난리들 쳤었는데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매도 규제가 속된 사태를 키웠다. 가격 발견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또 공매도 나쁜 거라고 난리치더니 이제 공매도가 없어서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런 장치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코스닥 150만 됐었는데 뭐 다 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이슈들은 다 되면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뉴스도 되게 제가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해외 선물 투자 방송.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 만들어 놓고 돈을 버는 걸 막 보여주면서 유튜브랑 그다음에 슈츠 만들어 가지고 막 광고를 때려서 손님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250억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거래 사이트 그것도 이제 해외 금융사를 사칭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회사님 모르겠지만 B사라고 나왔으니까 뭐 블랙랑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B로 시작하는 거 그런 데들 사칭을 했겠죠. 사칭을 하고서 나 이런 대야 우리. 그리고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로고 같은 거 막 박았겠죠. 네. 그리고 샀다 팔았다 되고 매치되고 막 거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거래 시스템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매치도 가짜고 증거금도 없고 뒤에도 이제 아까 CFD랑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CFD는 여기 앞에서 증권사가 거래를 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뒤에 가서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저씨는 여기만 있어요. 샀다 팔았다 막 하고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주가가 대신에 올라가면 얘네 손이 나서 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줄 돈이 없겠죠 얘는. 왜냐면 해지를 안 했으니까. 해지를 안 하는 애들이 사기인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돈을 보내고 돈을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은 레버리지를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해주다가 누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냥 죽이고 없어져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 중에 한 번은 홍콩에 있을 때인데 누가 찾아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FX 마진 트레이딩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손님 모집만 하면 다 자기 돈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매매를 계속하는 사람은 돈을 딸 가능성이 없대요. 너 증거 카지노에서 손님 받아오는 건 똑같네. 네, 똑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번 사람 1%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계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타짜인 것 같으면 그 걔를 진짜 잘하는 애인 것 같으면 걔는 그냥 내보낸대요. 블락을 쳐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팅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버리고. 네, 정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만 가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만 제거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비두면 자기 돈 샀다 팔았다 해서 로스 나서 그냥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된대요. 그래서 와 정말 근데 이런 걸 한 거죠 여기도.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가격도 그냥 가격 데이터만 어디서 끌어다가 가격만 움직이게 해놓고 매칭돼서 보이는 시스템만 그냥 만들어서 그냥 해놓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 저기도 너무 많이 버니까 대포 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107명이래요. 거래가 3천억 정도의 거래를 했고
투자 사기는 250억이래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지금도. 지금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배경이. 근데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방송 보시는 사람 분들도 나는 안 당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잊어버려 또. 무뎌지고. 그것도 그거 누군가가 벌었다 그러면 부럽고. 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네. 저희도 솔직히 이쪽 업계에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물어보잖아요. 뭐 좋아 보이냐? 그쵸? 뭐 물어보잖아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못 들고 있냐? 뭐 항상 물어봐요. 네.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저걸로 돈 번 것 같으니까 나도 저걸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종목 이렇게 다 저장해 놓죠. 네. 그런 거 사진 않더라도 사진 않더라도 만약에 또 그게 또 이제 여러 명이 얘기를 하면 또 이거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거 한 주라도 사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탐욕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네. 그 다음에 리스크 없이 또는 노력 없이 자기가 스타디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날로 좀 낼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럼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누구를 만나고 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사태의 근원적인 이 원인은 네. 뭐 사기치는 놈이 물론 나쁜 놈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 안에 돈을 넣은 사람들 그리고 포함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을 달라고 하고 그런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타서 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도 결국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내가 그 기회를 못 받아서 그렇지.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한 1년 전, 2년 전에 네. 저 종목도 우리한테 가르쳐줬으면 샀을 것 같다. 샀을 것 같다. 네. 저렇게 잘 올라갔고 1년 동안 예?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대충 보면 스토리도 뭐 멀쩡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저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우리한테 있는 탐욕이 아닌가? 탐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금융이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요. 탐욕은 분명히 금융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탐욕이라는 게 없다면 돈을 벌려는 열심이 없다면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거래도 안 되겠지. 그 욕심 정도예요. 욕심 말고. 나 욕심, 탐욕까지 말고 그리드 말고 네. 약간 우리가 맨날 그리드와 피어의 그 중간 어딘가 정도. 이 사이 여기까지 극단적인 익스트림 네. 피어, 익스트림 그리드 말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되돌아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5개명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네. 이게 맞는 거 이거 챗GPT로 썼어요. 네.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개 정도만 찾아줘. 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적어준 거예요. 제가 약간 말을 바꾸긴 했지만 네. 저의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봤어요. 그래서 일단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은 금융사기다. 사기다. 네.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공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합니다. 돈 많이 벌어줍니다. 돈 많이 벌어줍니다 하면 거의 사기다. 거기다 게다가 약속하면 약속하면 사기다.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이게 라임 때도 보시면은 고정금리로 고금리를 약속하는 거는 무조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빨리 돈을 먼저 보내라고 얘기한대요. 네. 돈부터 보내. 네, 돈부터 보내. 이거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나 모든 곳은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이거 지금 빨리 안 넣으면 너는 못 사. 기회를 놓쳐요. 안 돼요. 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사기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정보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되는 거야. 라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게 꼭지다. 네. 왜냐면 네 다음은 없어.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보가 있어서 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기다. 네. 네. 그리고 큰 기회 놓치는 거다. 조금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만 큰 기회 놓치는 거다. 이번에 누가 투자했는데 이번에 얼마밖에는 한도가 없어. 이번에 100억밖에 안 모아.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니까 빨리 넣어야 돼. 그러니까 돈 빨리 보내. 이거 두 개가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비인가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비인가된 금융사랑은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기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가받지 않은 금융회사랑은 거래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가 받아서 관리를 당해도 사고를 치는데 네. 관리까지 안 당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뭐 얼마든지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뭐 너무나도 당연히 아는 얘기고 이런 거에 우린 당연히 안 걸려들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탐욕이라는 부분, 친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너도 그냥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자유롭지 거. 않다. 예.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예를 들면 종목을 받았더라도 이제 이효석이 아카데미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네네. 종목 스타디도 하고 매크로 좀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너무 고평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체크하고 사야 되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도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런 진짜로 고정금리로 뭐 하는데 정보도 안 주면서 돈만 넣으면 돈 뭐 이자 많이 준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무조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허점들이 항상 있어요. 폰지도 그렇고. 그쵸. 예. 그 과정에서 그냥 믿음이 더 커져버려. 더 커지게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크게 불려서 한 번에 땡겨가시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다 날리는 게 폰지 스킴도 똑같고 이번 사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공통점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예속의 아카데미처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사실은 이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 라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당한 적 있어요. 뭐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절대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유혹할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탐욕이 있는 한. 네. 그래서 저도 절대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계명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래도 다 당해요. 또.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 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공짜는 없다라는 기준을 첫 번째 정하고 네. 있어야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CFD 사태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테이바의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8시로 지금 이제 바꾸는 중입니다. 바꾸는 중이십니까? 네. 저희 시간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